먼저 김기현 헌대위원장님께서 수여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방에 이틀 다녀왔습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매우 높아서 사실 소상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경로당보다도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앉아서 팔을 팔고 계시거나 미나리, 마늘, 고추 이런 거 팔고 계시는데 한 보따리 사도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남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루 종일 장사해서 사실 돈 많은 남을지 말지 하는 이런 가게가 아닌 노점에 앉아서 그렇게 계시는데 사실 참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 높으신 경로당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서 한 달에 용돈도 벌기 힘든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 보고 이건 상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복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몸도 다들 불편하시고 혼자 스스로 서서 또는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노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건강이 1번이겠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또 미래의 희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건강도 없고 소득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미래가 매일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수도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사람이 없는 지방, 시골 또 젊은이가 없고 아주 몸이 불편하시고 병든 어르신들이 노점에 앉아서 다 사도 하루 종일 다 팔아도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물건을 놓고 다 남아도 1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그냥 시장에 다니면서 사진만 찍는다 이런 욕도 먹지만 저는 다녀봐야 된다.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또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집마다 또 많이 계십니까? 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이분들을 섬길 것이냐. 자식도 떠나고 또 자식도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어디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알아야 된다.
현장은 참 많은 정치와 행정, 국가의 기본이고 또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과감한 지방 봉건,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세종시까지 그 많은 지방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예산을 가지고 불러올리고 온갖 규제 또 그걸 가지고 불러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린벨트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에 인구가 줄고 사람이 떠나는 곳이 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8년 동안 이 그린벨트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그린이 없습니다. 그냥 묶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왜 묶어두고 왜 많은 경제적인 족쇄를 채우고 또 중앙정부, 국토부, 또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자부 많은 부처가 지방에 대해서 발전을 막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권, 인사권, 그리고 재정,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됩니다. 서울도 지금 구석구석 예를 들면 용산구에 청파동이라든지 종로구에 적선동이나 이 뒷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서울인지 어딘지 이 낡은 곳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속도가 늦어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불필요한 도장을 계속 찍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다. 서울시에 가서 또 도장을 새로 또 찍습니다. 그 인허가 자체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끌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불가능하도록 중첩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 위에 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과감하게 단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도 하고 행정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과감한 지방 분권과 규제 개혁, 사람이 사는 가장 밑으로 권력을 내려두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사람과 멀어진 곳으로, 중앙으로, 높은 곳으로 권력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그게 북한 아닙니까? 김정은이 혼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돈과 모든 인사권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밑으로 권력을 내려드리고 나누어주고 이 분권과 이양, 지방 이양 밑으로 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로 하시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다. 그 부족함이 지방을 황폐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도 제가 가보고 다른 지방 많이 가보면 분권이 잘 되고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의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수사한 사람은 모두 그 검사가 탄핵이 됩니다.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기소청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다 감사원장도 다 탄핵입니다. 탄핵됐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서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한 사람은 다 탄핵하고 청문회 불러내서 모욕하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완전히 살겠다는 전 세계 역사상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저는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민주당의 그동안 잘못된 행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 노동자까지도 다 어렵게 만들고 모든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미동맹을 가장 해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세력이 누굽니까? 걸핏하면 미군 철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반미, 반일, 친중, 친북 북한 인권법 통과시켰는 지 몇 년입니까? 아직 시행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김정은을 편을 들고 있고 누가 우리 동맹을 해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똑똑하게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이번 선거를 물론 필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선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또 이재명의 이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이고 또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